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5일 오전. 보름이 지났지만 궁도장 주차장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른 새벽 집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남자는 64살의 신 씨였습니다. 그는 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걸까? 사건이 있은 뒤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SNS 대화방엔 심상치 않은 내용의 사진 몇 장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숨진 신 씨의 유서였는데요. 소문 듣고 너무 힘들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역에서 떠드는 것은 모두 헛소문임을 확인했어. 꼭 그런 헛소문을 터뜨린 놈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악의적인 헛소문에 대한 결백을 죽음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신 씨. 유족들은 황망할 따름입니다. 지금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오빠가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 소문이 남재치를 않아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셈을 내는 분들이 많긴 했어요. 마을 토박이로 상가 번영회와 궁도협회의 굵직한 직책을 맡기도 했었다는 신 씨. 마을 일꾼을 자처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를 모함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SBS에서 나왔는데 혹시 그것도 소문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가세요. 누군가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것도 묻지 말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침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우린 어렵게 만난 한 제보자에게 마을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계속 다니셨어요? 다녔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골이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동네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소문이 났지? 1월 말부터 돌아가신 그 아저씨가 동네 그 장애가 있는 그 여자를 건드렸다 뭐 이렇게. 숨진 신 씨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궁도장에서도 성폭행을 했었다고 외진 곳이라고. 여기 얘기로는 그 소파방 위에 거기 가정집 있거든. 거기에 방을 오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를 폭행을 하고 그랬다고.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 씨. 소문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SBS에서 나왔는데요. 소문에는 왜 무슨 방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속 있던 상태에다가 얻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세요. 분명 5분 거리에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이 있는데도 신 씨가 이곳에 방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 공간은 어떤 장소였을까? 그런데 작은 마을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은 신 씨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7, 8명인데 소문에는 8명까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다더라. 뭐 1,000원, 2,000원 쥐어주면서 명령가 그래! 돈 얼마 주면 피해 여성의 성범죄에 연루된 남성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었는데요. 한때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작은 마을. 지금 이곳엔 깊은 침묵과 의심만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20대 소영 씨를 이웃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음을 잃어보면 어려서 잘생겨 괜찮지. 그런데 이제 나를 쓰게 보면 얘 한마디로 매번 그런다. 내가 여기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일 좀 시켜주세요, 일 좀 시켜주세요. 지적 장애가 있지만 늘 부지런히 일자리를 찾아다녔다는 소영 씨. 국수집에 있을 때는 여기도 있고 빵집에 있어요. 피의자 집에서 판매도 있었대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빵집 아저씨랑 지금 돌아가신 분 그 두 분밖에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수상한 소문의 등장인물 중엔 소영 씨가 일했던 가게 사장 송 씨도 있었습니다. 남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안 계세요? 다행히 지금 그 구독수사돼갖고 들어갔잖아요. 지역 특산빵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떨쳤던 송 사장. 그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 구속됐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인이고 나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나가면서 야 이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 자신은 성폭행이 아닌 성관계를 한 거라 주장했다는 송 사장. 20대 소영 씨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건데요. 선뜻 믿어지지 않는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믿기 힘든 일은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 근래 터진 게 아니라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렇게 터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소영 씨가 이웃 주민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돈 지가 벌써 수년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의 오랜 비밀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취재 도중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장애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검사 키트랑 착각하는 줄 알고 그거는 코로나 검사하는 거 아니고 임신 테스트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거 임태기를 사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했어요. 화장실에서요? 검사 결과는 임신이 아니었지만 순간 정혜 씨는 다른 근무자에게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 스쳤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여자애가 몇 달 전에 그 화장실에 왔을 때 피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석연치 않은 상황에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조심스레 물어봤다는 정혜 씨. 소영 씨가 어렵게 털어놓은 얘긴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강릉에 고치러 갔는데 강릉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끌고 가서 술을 먹이고 공간을 해서 이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너무 무서웠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대신 신고해줄 거야. 그럴 때 그거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신고를 해줬죠. 소영 씨가 겪은 성범죄를 둘러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한테 연락이 오면서 너 혹시 신고했더라도 신고했다고 소문내지 마. 여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를 도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마을에선 되레 소영 씨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강제 폭행인지 합의인지는 모르지. 누가 안 건드려주면 누가 안 건드려주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참 무슨 뜻이냐고? 누가 사랑을 해주겠냐고. 어르신이 저한테 그 여자애가 꼬셨으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남자도 넘어가지? 이 얘기 듣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뒤 피의자 중 한 명은 모든 것이 모함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피의자는 20대 소영 씨와의 관계가 사랑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현실이 누구보다 암담한 건 소영 씨와 그녀의 가족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따님은 좀 건강한 거 괜찮으세요? 여기 병원에 지금 계속 가네요 지금. 그 일이 터지니까 바로 그저 해바라기센터에 데려가가지고 못 봤어요. 가해자분 있잖아요. 그 동네에 원래 계셨던 분.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었어요? 그 동네 생가 얼굴 알겠지. 아, 근데 아버님 좀 화나거나 뭐 이러진 않으세요? 화가 난다고 어떻게 뭐 갑자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법적인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사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힘들다. 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마을을 떠날 수 없어 마음처럼 나설 수 없다는 소영 씨의 아버지. 전문가는 가해자들이 소영 씨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입을 모읍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호의에도 내가 그 사람을 쉽게 신뢰를 해요. 성관계나 성폭력을 구분하기 어렵고 작은 친절에서 오는 친밀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장애라는 어떤 취약성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여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4명 중에 2명 송치, 1명은 그 돌아가셔서 불송치고요. 1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비밀이 알려진 게 너무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뭐 지나간다면 뭐하러 해. 아유 몰라. 남사스러워. 고발했다 하지만 그 집이 이제 장사인데 동네 사람들 가겠어요? 내 고향 망신살 뻗치게 했잖아. 어쩌면 긴 시간 혼자서 아픔을 사겼을 소영 씨. 그녀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건 소영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마을에 돌아올 소영 씨는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소영 씨가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사람 역시 그녀의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소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죄는 오직 범죄를 저지른 나쁜 이웃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방관한 이웃 역시 모두 공범입니다. 그냥 가세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